애니메이션은 주인공 반이 그의 영혼의 동물인 거대한 물고기와 관련된 악몽을 꾸는 장면으로 시작해. 이 물고기는 통제를 벗어나 많은 인간들이 싸움을 벌이게 했어. 그 후 우리는 반의 조상홀로 이동하고 그의 아버지 비오가 그가 영적 힘 테스트를 받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고 있어. 만약 그가 이 테스트에 성공하면 A등급으로 올라가게 돼. 그러자 비오의 제자들이 도착하고 그와 함께 테스트를 받으러 갈 준비를 하며 그를 응원해. 반이 제자들 사이로 나가자 제자들이 그에게 인사하며 절을 하고 그들 위로 거대한 새들이 날아오르는 모습이 나타나 그중 한 마리가 반 앞에 착륙하고 그에게 절을 하며 타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해줘. 다음으로 우리는 테스트가 열릴 도시로 이동하며 많은 축제가 열리고 테스트를 주관하는 바장기지에 도착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심사위원회 3명이 반이 A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B씨는 반이 매우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시험에서 탈락했고 반만이 큰 노력을 통해 B등급에 도달한 유일한 존재라고 언급해 그는 또한 영혼의 동물 다루는데 매우 능숙해. 나중에 반은 제자들과 모여서 드완에게 그들이 함께 했을 때 해준 말을 기억하냐고 물어봐. 드완은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해질 것이라고 대답해. 그 후 반은 경기장에 들어서고 그의 영적 힘을 소환해. 그것은 엄청난 고래로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해. 하지만 반의 상대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영적 힘을 소환해 거대한 거인을 소환해. 영혼의 동물들이 서로 충돌하고 고래가 거인을 입에 물지만 거인은 강력한 일격으로 방역해 고래를 하늘로 날려버려. 그 후 고래는 입에서 전기 공격을 쏘아내지만 거인은 그것들을 모두 튕겨내. 거인은 고래를 잡아 위로 던져 관중들 위로 떨어뜨릴 뻔해. 하지만 반이 고래의 경로를 변경해 관중들을 구해 구경하는 이들을 놀라게 해. 그 다음 거인은 불타는 거인으로 변신하고 고래를 공격해. 그러나 반은 그 거대한 고래를 불사의 검은 고래라고 불러. 두 영혼의 동물이 서로 강하게 맞붙으며 각자 강한 타격을 주고받고 결국 불사의 고래가 승리해 거인을 쓰러뜨리며 엄청난 기쁨을 가져와. 그러나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불사의 고래는 부상을 입고 썩은 고래 시체로 변해 관중들을 공격하며 그들을 다치게 해. 반은 소환을 취소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어. 그러자 고래가 반을 공격하고 그를 삼켜버렸. 그 후 반의 모든 인생이 그의 앞에 스쳐 지나가 그의 탄생과 아버지, 어머니와의 시간, 어린 시절의 기억, 가족의 비밀을 발견하고 지니온의 소환을 익히고 통제했던 순간들. 그가 처음으로 가진 영혼의 동물과 드완 및 다른 제자들과의 만남이 포함되어 있어. 이 모든 것이 환생 두루마리에 모여 있고 만약 그가 그에 대해 음모를 꾸민다면 또 다른 괜찮은 젊은 몸을 소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형의 생명을 얻으면 그의 인간적인 생명을 간접적으로 연장할 수 있을지도 몰라. 너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그러고 나서 반이 새로운 모습과 옷을 입고 깨어나서 고래인 지니온을 소환하려고 하는데 고래가 사라졌어. 그는 물가에 다가가서 물속의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걱정과 충격을 느껴. 그 후 몇 명의 경비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때리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돼. 우리는 이제 감옥으로 이동하고 그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되새기며 그의 영혼 고래와 있었던 일을 기억해. 그는 누가 이 모든 계획을 세웠는지, 누가 자신을 이런 몸에 가두었는지 자문해. 그는 자신의 영적 힘을 사용해 보려 하지만 약한 영혼 동물들이 나타나고 그는 그 이상한 생물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져.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힘이 무엇인지 묻고 봉제 강아지가 오줌을 싸기 시작해. 그러자 식물 악마가 긴 덩굴로 강아지를 제압하며 반은 역겨움을 느껴. 그는 경비가 다가오자 그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해. 경비가 들어오고 강아지의 오줌 냄새를 맡고 역겨움을 느끼며 그를 공주비에게 데려가. 가는 길에 그는 경비들에게 공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만 그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아. 도착하자 반은 사슬에서 빠져나오지만 경비가 볼 수 없도록 손을 숨겨. 경비가 떠난 후 반은 비에게 다가가고 공주비는 그를 새로운 이름 러로 부르며 그의 새로운 삶에 환영해.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 비는 러에게 왜 자신의 생명을 살려줬는지 아는지 물어봐.
그는 그녀가 친절해서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줄 것이라고 대답해. 비는 그의 무모한 행동을 꾸짖으며 자신의 음료에 약을 넣고 부패한 계획을 실행하려 했다고 말해. 그녀는 태어나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겪은 적이 없다고 말하며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를 죽이는 것이 자신을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그녀는 그를 평생 자신의 하인으로 가두고 원할 때마다 고문할 것이라고 해. 러는 그녀에게서 물러서며 그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자신은 누구에게도 봉사할 수 없는 버릇없는 아이라고 말해. 그는 물러나기 시작하고 문에 다가가면서 그녀에게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하고 떠날 것이라고 해. 비는 거부하며 그가 떠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영적 힘으로 그를 공격해.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가 죽었다고 믿지만 러는 자신의 영적 힘을 드러내며 비는 그를 비웃고 그의 영혼 동물들을 조롱하며 그들이 자신에게 맞설 용기가 있는지 묻지. 그녀는 자신의 뱀 영혼으로 그를 공격하지만 강아지도 방역하며 뱀의 공격을 피하게 하고 러에게 회피하라고 지시해. 식물 악마가 공격을 준비하며 러가 허락할 때만 공격을 시작하지만 비는 뱀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식물 악마를 뒤로 밀쳐내. 뱀이 그것을 삼키지만 식물 악마는 즉시 뱀을 묶고 강아지가 뱀에게 치명타를 가해 비를 분노하게 하고 비는 뱀의 힘을 강화해 불타는 뱀으로 만들고 식물 악마를 태우며 날려보내고 털이 많은 강아지에게도 공격해. 러는 그들을 빠르게 소생시키고 바이에게 그들이 걱정된다고 경고하며 그를 물속으로 밀어넣는다. 러는 다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 물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 지니온을 만난다. 바이가 신발을 닦고 있을 때 러가 물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바이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그가 강하다고 말하며 그의 옆에 있는 메기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이 메기가 그의 스피릿 동물 중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가 이 물고기를 선택한 것이 어리석었다고 말하며 과거에 이 물고기가 거대한 고래로 변했었지만 1년 전 챔피언십에서 제어를 잃고 주인을 집어삼켜 고래가 주인의 죽음으로 악명 높아졌다고 설명한다. 러는 그것이 사고였다고 반박한다. 바이가 반박하며 누가 네가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그녀는 조직이 모든 메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 물고기가 그녀의 형에게 특별하다고 말하며 이 마을에 단 하나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오직 반만이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다고 말한다. 러는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하고 바이가 화를 내며 뱀의 영혼으로 그를 가격한다. 그러나 러는 뱀을 잡고 지니온에게 그것을 삼키라고 요청한다. 지니온은 그녀의 힘을 사용해 성공하고 바이를 극도로 놀라게 한다. 러는 물에서 뛰어나와 빠르게 도망치지만 늑대와 병사들에게 쫓기게 된다. 러는 계속 달려가다 길이 갈라지는 곳에 도착하고 뛰어넘으며 식물 악마를 사용해 반대편으로 이동한다. 그 후 바이의 경비원들이 그녀에게 다가가 레어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는 바이를 크게 화나게 한다. 그녀는 그들이 그를 살아있든 죽어있든 데려오라고 요구하며 그녀는 이전에 이런 수치심을 느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곧 바이의 형이 도착해 그녀에게 누굴 죽이고 싶었냐고 묻는다. 다음 장면에서는 러가 깨어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우리는 다시 바이의 집으로 전환되며 그녀는 형에게 자신이 수치심을 느꼈고 러가 그녀의 매기를 훔쳤다고 불평하며 복수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는 그녀의 형을 화나게 한다. 왜냐하면 러가 물고기를 훔쳤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바이, 그게 너에게 중요한 거야? 라고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그 매기가 강하다면 왜 나에게 주지 않았어? 라고 질문한다. 그녀의 형은 그 매기가 강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녀가 조금만 집중하면 뱀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한다. 그는 그 매기의 능력이 본능적일 수 있다고 믿으며 떠나면서 그녀가 충분한 힘이 없을 것이라면서 그녀가 강해지면 그녀의 주인을 치료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언급하며 그것은 반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유일하게 그녀의 진정한 힘과 교활함을 아는 사람이다. 그는 반이 죽었다고 믿으며 아무도 이 물고기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고 결론짓고 러는 그들에게 짐이 될 뿐이며 언젠가 그를 처치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우리는 러에게 돌아가
그가 지니안을 소환하며 모두가 그녀가 쓸모없다고 주장해 그녀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힘을 인식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그녀가 어떻게 강해지는지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지니안에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힘을 증명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전 생에서 실패했으며 그는 이번 생에서 모든 결과를 감수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그녀에게 약속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들은 호텔에 머물면서 링카오 윙으로 이동하고 호텔 직원에게 도시로 데려다줄 동물을 요청한다. 그 후 러가 와서 같은 요청을 하며 링카오 종파 소속이라고 언급하자 직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직원은 그의 신원 증명을 요구했지만 러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는 직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상한 제스처를 했고 직원들은 즉시 사전을 찾아보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인지 혹은 그냥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확신이 없었다. 직원은 러에게 제스처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부했다. 직원이 그가 정말로 종파 출신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러는 그에게 비행하는 매나 빠른 치타를 요청했지만 자신의 종파가 목록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결국 그는 조종하기 힘든 무거운 돼지를 타게 되었다. 그는 움직이면서 자신의 종파가 B등급에서 T등급으로 강등되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고 그 이유는 그들의 스승이 죽었고 조직의 목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들은 링카오 윙으로 이동했고 요리사가 준비한 많은 음식이 있었다. 두아는 음식의 양에 깜짝 놀라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후 러는 링카오 윙의 영혼동물 치료센터로 가서 직원에게 자신의 영혼동물들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며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다른 직원에게 방어 구체 기술서도 요청했다. 직원이 레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었을 때 그는 그것이 마지막 복사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을 집으려던 찰나 뒤에서 한 전사가 다가와 그것을 요구하며 가격의 3배를 지불하겠다고 주장했다. 직원은 그 책이 이제 이 신세계에 속한다고 알렸다. 레어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전사는 직원에게 어떻게 그런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전사를 화나게 했고 그는 수위로 자신을 소개하며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영혼 동물을 보여주었지만 러는 그를 멈추게 하며 그만하라고 말했다. 이는 수위를 놀라게 했고 그는 러를 알고 있으며 식당에서 그에게 음식을 제안했던 사실을 드러냈다. 레어는 빠르게 음식을 먹었고 이는 수위를 놀라게 했고 수위는 러가 마지막으로 언제 먹었는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다. 러는 자신이 개를 기르고 꽃을 키웠다고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러는 수위에게 부탁 하나 하겠다고 했지만 수위는 러가 자신과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수위는 그에게 술을 제안했고 러는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수위가 도전하자 그렇게 하기로 했다. 수위는 그가 이기면 어떤 소원도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러는 팀과 처음 술을 마셨을 때 한 잔만에 제어를 잃었던 기억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고 아무런 영향 없이 많은 양을 마실 수 있었다. 수위도 제어를 잃었고 자신이 이렇게 많이 마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그는 버블을 꺼내서 수위에게 갇혀있던 소녀를 풀어줬고 나가고 나서 그 소녀 시녀는 버블 만드는 법을 배워서 정말 행복해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서도 행복했고 갇혔던 소녀가 그를 지켜보는 동안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도적들이 들어와 차지하려는 영카오 윙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영카오의 전사 중 한 명을 다치게 했다. 두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해 듣고 즉시 나가서 도와주었다. 그는 도적들에게 떠나라고 했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자신의 정령 동물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두아는 자신의 정령 동물인 어두운 고양이 하이메를 드러내고 상대의 동물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놀라운 속도 덕분이었다. 하지만 도적 중 하나가 러를 공격하려고 속임수를 썼고 하이메가 그를 구했지만 한 정령 동물에게 죽임을 당했고 두아는 충격에 빠졌다. 그 후 러는 영카오 윙에 도착해 겨우 1년 만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에 놀랐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도적들이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 하이메가 상대의 이빨 사이에 갇혀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던져버렸고
두아는 큰 슬픔으로 그녀를 구했다. 하이메는 두아의 품에서 죽었고 그는 많이 울었다. 도적들은 집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갔고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소녀도 빼앗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러에게가 즉시 개입해 도적들과 드래곤에게 자신의 영역을 표시했다. 레어는 그들이 자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감히 건드릴 수 있냐고 했고 영카오 윙에 맞서는 자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도적이 드래곤에게 개를 상대하라고 명령했지만 개가 드래곤에게 한 방을 날려 땅에 쓰러뜨렸고 모두가 그렇게 약한 개가 거대한 드래곤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모두 개가 드래곤에게 먼저 영역 표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든 도적들이 자신의 정령 동물들을 불러 러와 그의 정령 동물들을 공격했다. 하지만 러는 도적들을 밖으로 유인해 아무도 보지 않게 하며 진영과 싸울 수 있었다. 그들이 나가자 그들의 정령 동물들은 보이지 않았다. 러는 진연이 모두 잡아먹었다고 말했고 그 말에 도적들은 겁먹었다. 그들은 진연이 1년 전의 일 때문에 주장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그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그는 진연이 그들을 삼킬 수도 있다고 위협했고 도적들은 도망쳤다. 그 후 조가 러에게 나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러는 조를 안아주며 자신이 누구인지 거의 말할 뻔했지만 자신에게 함정을 놓았던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는 아직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친구를 닮았다고 말하며 안아주고 러라고 소개했다. 조는 그들이 도와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 후 러는 나머지 옛 팀원들을 확인하러 들어갔고 조는 러를 팬으로 상상했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다. 그러자 조는 러를 윙의 다른 멤버들에게 소개했고 러는 그들을 방했지만 그들은 일어난 일 때문에 끔찍한 상태였다. 조금 전에 조는 두안에게 가서 그를 확인했으며 모두가 하이메의 죽음에 슬퍼했다. 러는 하이메를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했고 팬은 러에게 그녀를 곁에 두라고 부탁했는데 그녀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현재로 돌아온 두안은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정령동물들이 죽었기에 부족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링카오 윙의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레어는 두안을 처음 만났던 때와 그들이 서로 알아가게 된 과정을 회상했다. 그는 크게 영향을 받아 두안을 따라가며 그에게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두안은 많이 웃었다. 두안은 러에게 소리치며 링카오 윙에는 그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고 자신이 그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러 같은 낯선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떠나기 시작했다. 조는 다시 그를 막으려 했지만 두안은 거부하며 이 부족을 지켰던 펜 스승이 죽었고 모든 것이 그와 함께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니 부족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모두도 떠나기 시작했다. 조는 그들에게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들도 동의하지 않았고 그들은 날개를 나갔다. 러는 그들에게 머물러 달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러는 그로 인해 많은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밖에 남아 날개에 작별 인사를 하며 특히 조가 많이 울었다. 러는 잠시 참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을 옛 힘으로 되돌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링샤오왈라 파빌리온에는 더 이상 학생이 남아있지 않았고 두아는 펜 스승 다음으로 그들의 거의 유일한 선생님이 되었다. 그는 펜의 첫 번째 제자였다. 하지만 그들은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가장 나이 많은 제자인 줄을 선생님으로 선택했다. 그녀가 그들의 선생님이 된 후 그들은 무엇을 먼저 할지 물었다. 그러나 리우와 주는 동시에 사냥을 해서 미래의 시험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로 인해 주는 리우가 팬이라고 상상하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 후 주는 지도를 꺼냈고 그것을 보며 좋은 장소를 많이 찾지 못했다. 하지만 리우는 좋은 장소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새로운 장소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많은 전사들이 정령동물을 찾고 있었다. 리우는 그들을 아무도 없는 더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고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지 확인했다. 그 후 그는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렸고 그들은 놀랐지만 이후 그는 자신의 식물 정령을 사용해 그들을 한 명씩 내려보냈다. 그들이 계속 걷다가 군사꽃과 원숭이 같은 다양한 등급의 동물을 만나게 되었다. 리우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령 동물은 4가지 등급이 있다고 말했으며
첫 번째 등급 고양이부터 네 번째 등급 용까지 있다고 했다. 그 후 그들은 매우 사나운 것으로 알려진 부려우를 만났다. 하지만 리우는 그 부려우가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부려우의 주인이 리우를 공격했지만 리우는 피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은 그들에게 떠나고 도망가라고 말했다. 그곳은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리우와 다른 친구들은 자신들도 정령동물이 있는 척했어.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고 단지 그를 속이려 했던 거라서 여우의 주인이 걱정했지. 여우 주인은 무서워서 여우와 함께 도망쳤어. 그때 무서운 소리가 들렸어. 그건 고급 정령동물이었어. 모두 그 소리를 따라 달려갔고 결국 찾았어. 그건 판다 유니콘으로 밝혀졌고 모두 그것을 얻고 싶어 했어. 여우 주인은 여우를 판다에게 공격하게 했어. 하지만 판다는 여우의 색깔을 흡수해서 공격이 실패했지. 그러고 나서 판다가 여우 주인을 쳐서 그의 색깔도 사라지게 만들었어. 그 다음 판다가 리우를 치료했지만 리우는 피해서 그의 색깔이 흡수되지 않도록 했어. 그는 팀원들에게 숨으라고 말했어. 다치지 않게. 그러자 리우의 몸의 색깔도 변하기 시작했어. 그는 자신의 정령동물인 개를 소환하고 색깔 흡수 효과를 방해하라고 소변을 보게 했어. 개가 그에게 소변을 보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리우는 정말 화가 났어. 그때 판다가 여우를 쳐서 다치게 했어. 여우 주인이 여우를 확인하러 갔을 때 여우가 실제로 다치지 않았고 전부 환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어. 판다가 만든 환상.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판다가 여우 주리를 공격하려 했지만 여우 주인은 피하고 리우에게 가까이 갔어. 판다가 자신의 유일한 힘이 색깔을 흡수하는 것임을 깨닫고 다시 여우를 공격했어. 여러 번 치려고 했지만 빗나갔지. 여우가 판다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을 때 판다가 지팡이로 여우를 쳐서 공격을 망쳤어. 이 때문에 여우 주인은 그의 여우가 걱정되었어. 그러고 나서 리우는 자신의 정령동물들을 보여주고 판다를 공격하라고 했어. 정령이 판다를 공격했지만 빗나갔어. 그러자 판다가 개를 복사했어. 개가 바위의 색깔을 복사해서 정령을 쳐서 물리쳤어. 그러고 나서 그들 앞에서 사라졌어. 여우 주인은 여우에게 모든 것을 밝혀라고 했어. 그러자 숨겨진 판다가 나타났어. 불여우가 공격했지만 그건 함정이었어. 판다가 여우를 세게 쳤어. 그 후 판다가 영적 오염력을 방출해서 모두 어지러워졌어. 판다는 이 기회를 이용해 공격을 시작하고 그들을 때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개는 이를 싫어하고 자신의 주인 리우를 구하고 싶어 했어. 개가 판다를 공격해서 세게 쳐서 땅에 쓰러뜨렸어. 그리고 나서 판다에게 소변을 보았어. 이로 인해 리우의 팀은 기뻐했어. 이제 판다는 그들의 것이니까. 하지만 여우 주인은 판다를 묶고 잡아 도망치면서 높이 날아올랐어. 그리고 그들을 속였지. 그래서 그들은 다른 정령 동물들을 찾으며 헤매야 했어. 그때 여우 주인이 동파의 본부로 갔어. 그는 경비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수라고 말하고 유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했어. 유는 엔터테인먼트 협회의 수장으로 영혼 동물이 많았어. 유는 수를 만나서 인상 깊다고 말했어. 그는 수에게 큰 판다를 잡았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고 말했어. 특히 전에 그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지. 유는 그에게 자신의 패드러와 경비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어. 하지만 수는 정말 화가 나서 그들에게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어. 그러고 나서 그들은 수에게 그의 영혼 동물인 파란 여우부를 가져왔어. 그건 유의 감옥에 있었거든. 판다와 바꾸기 위해 풀려나기로 되어 있었어. 파란 여우불이 오자 수는 그에게 가서 떠나려고 했어. 그런데 그들은 수의 다른 여우부를 묶어버렸어. 경비들이 그들을 모두 공격했어. 유는 수가 더 이상 영혼 동물들과 연결될 수 없게 만들고 싶었어. 경비들이 수를 공격했지만 수는 그들에게 반격했어. 경비들이 수를 붙잡았어. 수는 자신의 여우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여우는 경비들에게 불을 쏘면서 수를 멀리 밀어냈어. 수는 무기로 그들을 치기 시작했지만 유는 거대한 괴물을 소환했어. 괴물이 수를 세게 때려서 땅에 쓰러뜨렸어. 유는 수에게 그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의 여우들은 시장에서 많은 돈에 팔릴 거라고 했어. 이제 시장으로 가보자. 시장에는 리우의 수배전단이 있었지만 그의 친구들이 그걸 숨겨서 리우가 보지 못하게 했어. 그러고 나서 그들은 링샤오 파빌리온에 묶여있던 돈을 찾기 위해 전사 길드로 갔어. 하지만 점원은 그들에게 돈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어. 모든 돈이 인출되었대. 이 때문에 주가 많이 울었어.
리우가 돈을 인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조금 저축해두었다고 말하고 그 돈으로 영혼동물을 살 수 있다고 했어. 그들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 모두를 위한 동물을 샀어. 비쌌지만 그들은 판매자와 흥정을 해서 좋은 가격에 샀어. 요리사를 제외하고 그들이 계속 찾다가 판다가 판매 중인 걸 발견했어. 그들은 주인에게 그것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했어. 왜냐하면 그들이 잡았으니까. 하지만 판매자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화를 냈어. 하지만 판다가 링샤오의 한 멤버에게 장난을 치는 걸 도와주었어. 판매자가 판다의 우리에 들어갔을 때 장난은 끝났고 판다가 나타나서 그를 주먹으로 쳤어. 그러고 나서 요리사가 판다에게 다가가 마음으로 대화했어. 그녀는 판다에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고 자신의 영혼 동물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 그러자 판다가 자신의 영혼 마크를 보여줬어. 요리사는 주의 도움으로 판다를 자신의 영혼 동물로 만들었어. 왜냐하면 그녀가 처음으로 영혼 동물을 얻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들은 파란색과 빨간색 여우불이 묶여있는 걸 보았어. 이 모습에 리우는 놀라서 주가 그의 영혼 동물들을 팔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들은 그들을 풀어주었다. 두 여우는 리우와 그의 친구들에게 주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이에 종파에서 주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링샤오 관과 이의 종파 사이에 큰 문제가 있었다. 유는 마치 영혼 장군처럼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리우는 다른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관으로 가자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숲속의 나무로 이끌어줄 손수건을 주었다. 그곳에는 그들을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이 나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파고들어 펜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들은 펜이 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리우가 쓴 것이었다. 메시지에는 이 메시지를 찾으면 작성자가 죽었다는 뜻이며 그들에게 닿을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다. 또한 그가 죽은 후 그들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링샤오 관이 그들을 다시 하나로 모을 것이고 세계 최고의 종파가 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몇 가지 강화 아이템과 에너지가 가득한 빠르게 성장하는 구슬을 남겨두었고 그들의 영광을 항상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가 공격당한 쉬운 종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동했다. 그들은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할 만하다고 말했지만 그 일은 그들에게 이상하게 들렸다. 그러다 우리는 유가 그를 감금한 채로 계속 고문하고 있는 수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 후 리우와 그의 친구들이 와서 유의 경비병들을 처치하고 수를 유의 감옥에서 구출하기 위해 나아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감옥에 들어갔고 수는 매우 놀랐다. 그들은 그를 감옥에서 꺼낼 열쇠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사슬이 풀리자 수의 영혼 동물들이 그에게 다가왔고 그는 그들이 무사하다는 것에 기뻐하며 그들을 포옹했다. 리우는 그들에게 계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고 조가 영혼 동물들을 해방시키고 리우가 종파의 수장을 주에 분산시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는 리우가 자신을 구출한 것에 놀랐다. 리우는 그에게 큰 힘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들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이후 유는 부상당한 부하 중 한 명에게 공격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유의 집 안에 있는 리우로 이동했다. 리우는 그에게 나타나라고 소리쳤지만 집 안의 보물들, 외국 보물, 고급 두루마리, 발전 재료들에 놀랐다. 리우의 영혼 동물들은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지만 그는 먼저 유를 물리친 후에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가 나타나 리우에게 그들의 종파에 가입하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고 했지만 리우는 링카오 날개를 위한 복수를 하러 왔다. 유가 이를 알게 되자 리우를 공격했고 농부 정령이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거의 맞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걔가 어둠의 괴물의 공격을 알리기 위해 짖었고 리우는 괴물의 뒤를 재빨리 피할 수 있었다. 괴물은 매우 빨랐고 리우는 보물 몇 개를 들고 괴물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그가 숨었을 때 놀라서 유와 어둠의 괴물이 그들의 보물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걔가 보물 금고 위에서 보물 중 하나를 던졌고 그로 인해 유는 매우 화가 났고 특히 그것이 깨졌을 때 더욱 그랬다. 농장 정령이 보물 상자를 쥐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어. 리우와 그의 동물들이 떠날 때 어두운 괴물의 강력한 공격에 맞아 쓰러졌어.
리우는 어두운 괴물이 강력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저우와 다른 이들과 합류해야 했어. 그 사이 저우와 다른 이들은 영혼의 동물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리우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 그러다 큰 폭발이 일어났고 그들은 리우의 전투에서 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리우는 그들 옆에 나타났어. 저우가 그에게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했어. 리우는 어두운 괴물이 이 일을 저질렀고 싸우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그 괴물은 정말 강했거든. 그러자 유가 다시 나타났고 수가 그에게 맞섰어. 이에 유는 이지 섹트 앞에서 수가 감히 그렇게 하다니 분노했어. 그러자 어두운 괴물이 수를 공격했지만 두 마리 여우가 괴물에게 쏘았지만 너무 빨리 사라져서 빗나갔어. 리우는 쿡텅에게 빛의 기술을 사용하라고 요청했어. 그러자 어두운 괴물이 판다를 공격했지만 판다가 그 공격을 막았어. 그러더니 다시 사라졌다가 땅 속에서 나타났어. 리우는 저우의 영혼 동물 덕분에 부상을 회복하고 어두운 괴물을 공격하고 싶었지만 농장 정령은 여전히 업그레이드 중이었어. 저우의 팀원이 어두운 괴물에게 그의 애완동물을 풀었지만 효과가 없었어. 두 마리 여우가 괴물을 잘 잡았고 나머지 영혼 동물들이 괴물에게 일격을 가할 준비를 했지만 유가 공격 전에 어두운 괴물을 업그레이드해서 괴물이 풀려나고 영혼 동물들에게 맞지 않았어. 그들은 서로 부딪히며 날아갔어. 그러자 판다가 괴물을 공격했지만 괴물의 방역에 쓰러져 혀에 부딪혀 땅에 쓰러졌어. 그러자 괴물이 조와 그녀의 친구 뒤에 나타났고 조의 친구가 그녀를 밀쳐내고 혼자 맞았어. 조는 모든 영혼 동물들이 다치자 극도의 공포를 느꼈고 유는 매우 기뻐하며 어두운 괴물에게 그들의 주인을 즉시 없애라고 요구했어. 그러자 어두운 괴물이 조를 공격하고 그녀를 붙잡았고 리우는 극도로 분노했지만 이 진화한 괴물은 매우 강했어. 유는 이 대단한 발전을 격려하며 링아웃 날개 무기의 힘이 이제 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 어두운 괴물이 조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리우의 영혼 동물인 제논이 나타나 어두운 괴물에게 일격을 날려 유를 놀라게 했어. 그러자 팔이 어두운 괴물에게서 풀려난 조를 잡았어. 반대편에서 제논이 어두운 괴물을 공격하고 적중했어. 그 모습에 조는 놀랐어. 그러자 유는 어두운 괴물에게 장거리 공격을 사용하라고 요청했고 괴물은 제논에게 화살을 쏘았지만 그녀는 모두 피할 수 없었고 몇 개의 화살에 맞았어. 어두운 괴물이 제논을 가격해 땅에 쓰러뜨리고 계속 붙잡았지만 리우는 거품 마법으로 그 그립에서 벗어났어. 그러자 제논이 다시 어두운 괴물을 공격했고 괴물이 거의 그녀를 잡을 뻔했지만 그녀는 사라졌어. 그러고 나서 그는 농장을 이용해 다크 몬스터를 제재했지만 유는 방해하려다 주먹에 맞고 쓰러졌다. 그 후 다크 몬스터는 암즈 애니멀에 의해 제재되었지만 유는 다크 몬스터에게 또 다른 업그레이드 주문을 시도했다. 하지만 제논이 다시 나타나서 머리에서 삼켜버렸다. 그러나 유는 공격을 멈추지 않고 다크 몬스터에게 부스트를 주었고 그로 인해 몬스터는 풀려나 제논에게 발톱을 박아 부상을 입혔다. 몬스터는 제논의 입에서 탈출하려 했지만 그녀는 극강의 힘으로 그것을 제어하고 있었다. 몬스터의 그림자가 그녀에게서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제논은 결국 그것을 삼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다크몬스터의 핵이 떨어져 나와 삼켜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유는 기뻐했다. 하지만 수가 파이어폭스를 시켜 핵을 주워오게 하였고 파이어폭스가 성공하자 유가 그것을 쳐서 수에게 부딪히게 만들고 입에서 핵을 떨어뜨리게 했다. 다시 주워보려 했지만 루가 서둘렀고 다크몬스터가 그것을 주워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제논이 그와 함께 있었고 어둠이 그를 쫓고 있었다. 몬스터가 그와 제논을 쳐서 그들이 땅에 부딪히게 했고 움직이기 힘들게 만들었다. 루는 이 압박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한 방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다크몬스터의 공격으로 땅에 쓰러져 있을 때 유는 링카우 윙팀을 물리친 것 같아 정말 기뻐했다. 그러나 그때 루가 이전에 구해준 소녀가 나타나 루와 함께했다. 유는 그녀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공격을 피하고 대신 그를 가격해 피를 흘리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그를 가격해 벽에 부딪히게 했다. 그 순간 루는 이 소녀가 이전에 구해준 추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녀의 구출에 감사했고
추는 정말 부끄러워하며 바로 도망쳤고 루는 매우 놀랐다. 그때 수가 갑자기 깨어나 재료를 챙기는 걸 잊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재를 모으기 시작했지만 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재료의 70%를 자신이 가져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루는 그에게 개 오줌을 던져 그가 요구하는 걸 잊게 만들었다. 그 후 수는 반의 물건을 요구했고 루는 다시 개 오줌을 던졌다. 매번 물이 튈 때마다 수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잊었고 결국 그들은 그를 속였다. 수는 머리가 아프다고 불평하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물건을 나르는 걸 도와준 후 다시 자러 간다고 말했다. 그 후 루는 모두에게 자신에게 맞는 정령수를 선택하라고 했다. 그가 걷다가 불의 강철 공수와 마주치고 길들여 자신의 정령수가 되었다. 그와 합쳐지자 그는 기절해 땅에 쓰러졌다. 그 후 우리는 링카오 윙으로 이동했고 리우는 다시 깨어났다. 그의 팀원은 그를 걱정하며 회복을 돕기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루가 혼자 있을 때 그는 파이어볼을 길들일 때 어떤 알 수 없는 힘의 공격을 받았던 것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다행히 업그레이드 재료 덕분에 그의 짐승들이 모두 영혼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어. 그는 지니온을 불러 업그레이드된 공간을 확인하게 했어. 그리고 지니온이 들어오고 나서 혼잣말을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는 공간이 업그레이드 된 걸 깨달았고 지니온이 성장할수록 그 공간이 더 강해졌어. 하지만 그 공간 안의 시간도 느려졌어. 디드랭크 평가 대회 전에 모든 정령 짐승들이 영혼 구축 단계의 높은 발전 수준에 도달할 거야. 그는 배신자가 치우나 다른 누구일 수 없다고 생각했고 배신자 중 한 명은 이미 떠났고 전혀 문파에 숨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는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는 공간에서 돌아와서 치우가 지니온을 봤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 그는 그녀의 반응을 보려고 옷을 챙겼어. 그는 의식을 하고 있는 치우에게 갔는데 그녀는 자신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하려 했고 그가 초보자라고 말했지만 힘든 전투에서 성공했다고 했어.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어. 그는 왜 울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녀는 즉시 눈물을 닦고 그가 전에 이야기했던 펜 스승님이라고 말했어. 펜 스승님은 그녀에게 링하오 윙 문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었대. 리우는 매우 겸손하게 그들이 그 전투에서 함께 싸웠고 그의 성과만이 아니라고 말했어. 사실 그는 그녀에게 큰 물고기 이야기를 전하려고 온 거였어. 둘만의 비밀로 모든 걸 이야기한 후 그녀는 아마도 여전히 큰 물고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볼 것 같다고 했어. 그게 그녀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그러고 나서 리우는 치우가 링하오 윙에 합류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치우는 질문을 피하고 그에게 숲의 공고를 보여줬어. 그녀는 그게 그인지 물어봤어. 이로 인해 리우는 바이 가문이 그를 찾는 공고를 내는 것에 짜증이 났어. 치우는 그가 진짜 변태인지 물어봤어. 리우는 자신을 변호하려 했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녀가 그를 믿지 못하지 않기를 바랐어. 하지만 치우는 어떤 증거를 보기 전에 그를 믿었어. 그는 합류한 이후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그 시절을 기억하며 그가 변태일 리가 없다고 말했어. 그녀는 그의 했던 행동과 적들과의 대처 방식이 익숙하다고도 했어. 그는 큰 물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펜 스승님과 같았어.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어. 그는 펜 스승님의 제자인가? 친구인가? 아니면 실제로 펜 스승님 자신인가? 톰과 그녀의 친구는 리우와 주가 이야기하는 것을 엿보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어. 그러다가 우리는 리우가 비밀을 지키고 싶어 했지만 결국 주에게 자신이 수배된 악당이라고 밝히는 장면으로 이동해 그러고 나서 톰과 그녀의 친구가 들어왔고 톰의 친구는 문 뒤에서 엿듣다가 진실을 고백한 리우를 묶어버렸어. 하지만 주가 물고기 지니안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숨긴 것에 대해 물어보자 친구 청이 화가 났어. 왜냐하면 그는 또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었거든. 그러자 통이 청에게 리우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라고 요청했어. 통은 주에게 리우가 판 선생님과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어. 주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판 선생님이 악당과 연결될 수는 없다고 말했어. 그리고 그녀는 지금 우리가 참여할 D랭크 대회가 최우선이라고 알려줬어. 10일이 지나고 우리는 모두 움직이는 돼지 동물에 올라타서 숲으로 이동했어. 청은 이에 놀라서 기뻐했지만
돼지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그가 떨어져 버려서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어. 주는 그에게 예산이 빠듯하다고 설명하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했어. 그러고 나서 그들은 대회로 이동하기 시작했어. 청은 대회에 가는 것에 매우 신이 났지만 통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라서 매우 걱정했어. 그들은 지역 대회로 가는 중이었고 시운성이 그들의 지역에 모여들었으며 심사관이 그들을 대회섬으로 데려갈 거였어. 그러자 청이 대회에 참가할 성의 수에 대해 물어봤어. 그들이 가는 동안 귀여운 애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게 리우의 주목을 끌었어. 그가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다시 사라졌어. 왜냐하면 그녀는 매우 수줍음이 많거든. 이틀 전 주는 그녀와 대화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도망쳤어. 그러자 주가 그들에게 대회 도시에 도착했다고 말했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험장으로 이동했고 모두가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 천근 링저우 윙기 해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 하지만 주는 그에게 무시하라고 했어. 그러고 나서 그들은 경기장에 다가갔고 거대한 영적 동물이 나타나서 통을 크게 놀라게 했어. 주는 리 선생님에게 그가 자신의 심사관인지 물어봤어. 그렇지 않나요? 리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며 시험을 맡고 있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녀는 조금 당황했지. 그들은 리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올해 대회 참가자 수에 대해 물어봤어. 그는 링저우 윙 때문에 이 숫자가 많았고 링저우 윙이 쇠퇴하면서 자원이 다른 종파로 나뉘었다고 말했어. 그는 그녀에게 참가자 목록을 보여주며 그들 중 일부를 얻어 빠르게 성장해 대회 자격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어. 그래서 올해는 최대 8개의 종파가 참가한다고 했어. 이로 인해 그들은 다른 팀에게 또 괴롭힘을 당했어. 청은 화가 나서 그들과 언쟁을 하려 했지만 리가 즉시 이를 막고 대회에 대해 설명했어. 그는 8개의 팀이 있지만 대회 섬의 자리는 제한적이며 누가 탈락할지는 그들에 달려있다고 말했어. 그들은 다시 그들을 조롱하며 그들이 자격을 얻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어. 그들은 그 이유 때문이라는 말에 이번에는 주가 화가 났어. 전사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리우가 그 앞에 섰다. 전사는 그에게 여기 모든 사람이 네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으며 즉시 도망치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리우가 주에게 이들 중 누가 우리를 털었냐고 물었다. 주는 리우에게 린저우 날개를 털어간 4개의 세력을 가리켰다. 리우는 4개의 세력에게 지금 나타나라고 했다. 그 요청을 하자 4개의 세력은 경쟁에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리우는 4개의 세력 중 하나인 왕에게 그가 예전에 판 스승에게 보호받았던 것을 상기시키며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왕은 이를 부인하며 판 스승이 죽었고 은혜를 갚는 건 없다고 하며 그런 말로는 그들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에 리우는 화가 났고 그의 정령 동물인 개를 드러내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린저우 날개가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왕도 그의 정령 동물을 드러내며 개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악마꽃이 나타나 그들을 모두 얽어매었고 개는 왕을 공격하며 그에게 오줌을 싸서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청은 2번째 팀을 물리쳤고 탕과 주도 나머지 4팀을 처치했다. 그 후 리우는 왕에게 다가가 그를 붙잡고 4개의 세력이기 때문에 린저우 날개에서 훔쳐간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하나씩 물어보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나머지 4개의 세력은 용서를 구하며 그들을 보내달라고 했다. 왕은 리우에게 그들이 마을로 돌아가면 즉시 보낼 것이며 리우에게 개의 독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리우는 왕을 땅에 내던지고 개에게 왕의 독을 치료하라고 했다. 주는 리우에게 끝났다고 말하며 계속하라고 했고 이는 리우를 크게 놀라게 했다. 리우는 그들을 축복하며 이 지역의 경쟁 자리 결정이 린저우 날개, 왕문, 밤 유학 중 3곳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는 청을 밤 유학팀에 있는 수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했다. 하지만 밤 유학은 수에게 연락해 함께 하자고 했다. 리우는 수가 솔로 트레이너가 아니냐고 물었고 수가 강한데 왜 세력에 가입하지 않냐고 말했다. 수는 그들의 정령 동물들이 정말 좋아지고 고급이 되어 놀랐다. 하지만 리우는 그에게 고마워하며 만약 나머지 팀들이 그들처럼 된다면 싸우는 노력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는 린저우 날개와 동맹을 요청했다. 하지만 왕문 수장이 개입해 그들 셋 간의 동맹 아이디어에 긍정적이며
이것이 서로 협력하게 만들고 서로 챙기는 일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는 왕문의 팀이 약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정령동물도 좋지 않으며 그들과 동맹을 맺는 것은 가치가 없고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했다. 이 말에 왕문 수장은 분노하며 수에게 죽음을 위협했고 그들은 적이 되어 리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자 밤 유학 수장이 수에게 진정하라고 했고 리우는 이런 경쟁에 참석하는 노파가 있다니 놀라며 그녀가 참가할 만큼 큰 힘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스터리는 그들에게 섬의 대회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곧 대회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하늘에 거대한 새들이 날아다녔고 그중 하나가 탕 앞에 착지하자 그녀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모든 새들이 땅에 착륙한 후 주는 그중 하나를 타보려 했지만 어려움을 겪었고 류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섬을 향해 날아갔다. 모든 팀들이 그곳으로 이동한 후 링저우 윙팀은 연합대회를 위해 지정된 영혼동물의 모습에 감탄했다. 그들과 함께 아속구역의 심사위원인 왕과 류가 있었다. 류는 팀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았고 링저우 윙의 존재에 놀랐다. 류는 주에게 링저우 윙의 팬이라고 말하며 마스터판의 열렬한 팬이었고 링저우 윙이 놀라운 새로운 힘을 보여주며 많은 상대를 저항할 수 없이 이겼다고 말했다. 이 말해주는 기분이 좋았고 오늘 마스터판의 회복을 위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왔다고 했다. 이로 인해 류는 주를 격려하며 계속하라고 했다. 하지만 왕문팀의 리더는 자신이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화가 났고 그들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류는 참가자들에게 아이템을 나누어 주고 주의 손에 반지를 씌우며 이 반지가 대회에서 기본 장치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팔찌를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부탁하며 이것이 리그를 통해 개발된 대회에 대한 흥분과 새로운 긴장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후보자가 애완동물의 머리에서 팔목의 팔찌를 착용하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심사위원들이 상태를 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3가지 주요 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팔찌를 팔목에 착용해야 하고 물에 빠지면 패배하며 3번째로 패자는 보호받는다는 규칙이다. 하지만 청은 3번째 규칙에 대해 물어보았고 그는 첫 2 규칙처럼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류는 그에게 항복한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고 설명했고 만약 그렇게 되면 모든 공격자가 제거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불필요한 생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규칙이었다. 그러자 마스터리가 나와 대회가 곧 시작될 것이며 이제 그들을 각자 출발 장소로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류는 그들을 배치해 링저우 윙은 여기서 그녀와 함께하고 밤류 연구팀은 마스터리를 따르고 왕문팀은 마스터 왕을 따르라고 했다. 2 팀은 그곳을 떠났고 링저우 윙은 류와 함께 남았다. 그녀는 대회가 곧 시작될 예정이라 지금 떠나겠다고 말했다. 링저우 윙의 서포터로서 그녀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는 그때 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후 심사위원 배로 이동했고 마스터리는 총독에게 모든 팀이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총독의 경호원 중 한 명이 리그 대회의 감독인 마스터 탄슈의 도착을 알리며 지각한 것에 대해 총독에게 사과했다. 바이 역시 링저우 윙의 존재 때문에 슬펐고 높은 순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리우는 왕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고 왕은 자신이 바이이며 탄슈 마스터의 여동생이라고 대답하고 그와 함께 세상을 보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리우는 왕에게 속삭이며 탄슈 가문이 판 마스터의 살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많은 루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자 나슈가 그들에게 다가와 이건 루머라며 자신의 가족의 연루를 부인했다. 리우는 즉시 나슈에게 사과하며 그가 기분 나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슈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같은 성에 2개의 B급 문파가 있는 만큼 사람들이 경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 씨와 경쟁할 수 있어 운이 좋다고 말하며 판이 자신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질 거라고 확신했다.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판의 힘은 매우 높았고 그는 항상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지사가 나슈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그들과 함께 나가서 경쟁 시작을 알리라고 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갔고 나슈는 경쟁이 이제 시작된다고 알렸고 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친근 그들이 거대한 거북이의 등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주지사에게 이동하여 수험생들에게 희귀한 세화의 접촉을 지시하고 있었다. 주지사는 보조에게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그들을 풀어주라고 요청했고 디스플레이 화면은 그들을 풀어주었다. 그들은 위치에 떨어진 500점이었다. 그들은 1점을 얻고 그것을 자신의 팔찌에 터치해야 했다. 300점을 모으면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자 친기 그들 근처에서 하나를 발견하고 집어들여 저우에게 주었다. 저우는 그것을 자신의 팔찌에 터치했다. 친근 또 다른 것을 발견하고 집어들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하지 못하고 영혼동물에게 도둑 맞았다. 그러자 루가 남아있는 광선에 주목하며 그 광선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친근 그들이 너무 느리다고 느끼며 곧 끝날 것 같았다. 그러자 루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1위를 원한다면 20점 이상을 모아야 했다. 그는 그들에게 나뉘어 각자 5점을 모으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끝내면 같은 장소로 돌아오라고 했다. 그러자 수험생의 배로 이동하며 바이 역시 점수가 증가한 것에 놀랐다. 그녀는 18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천운 문파에 속하는지 궁금해했다. 주지사는 그녀에게 이 문파가 흥미롭다고 설명하며 규칙의 허점을 잘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 기호는 그들이 팔찌를 제거했음을 의미했다. 그러자 우리는 천운 문파로 이동한다. 그들이 또 다른 점을 얻은 후 그들의 진행은 규칙 덕분에 주목할 만했다. 그들은 3분 동안 팔찌를 벗지 않아도 됐다. 그들은 동물에게 점수를 올려놓고 동물이 대신 점수를 모으도록 하여 이를 이용했다. 그들은 이 방법이 자신들을 1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러다가 천운의 한 멤버가 점수를 모으고 있던 자신의 동물이 사라진 것에 깜짝 놀랐어. 그때 한 전사가 나타나서 작은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 했어. 이 말에 천운의 한 멤버가 화가 나서 점수 모으기를 망친 전색에 야단쳤어. 그러자 전사가 화가 나서 자신의 정령 동물을 보여주고 호출 파티 소속이라고 소개했어. YS 종파의 한 분파였고 그의 이름은 리아오였어. 이로 인해 천운 종파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어. 그는 그들에게 팔찌 없이는 항복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함께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했어. 그러고 나서 그들을 제거했어. 이제 우리는 바이로 넘어가. 그녀는 표시 등의 색 변화에 놀랐어. 그러나 총독이 그녀에게 이 4명이 팔찌를 착용한 지 3분이 지나지 않았고 천운 종파가 처리되었다고 설명했어. 바이도 이 사실에 놀라며 그들이 팔찌를 벗고 잊어버린 건 아닌지 그리고 그들의 속임수가 실패했는지 궁금해했어. 하지만 날슈는 그들이 공격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자 총독이 보조들에게 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섬으로 가라고 했어. 이제 우리는 리우로 넘어가. 그는 갈등이 그렇게 빨리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정령 동물들을 사용해 점수를 모으고 있었어. 그는 그들을 데려와 자신의 팔찌에 닿게 했어. 하지만 그는 그 광선의 사라짐에 대해 궁금해하며 곁에 있는 팀 중 하나를 발견하고 놀랐어. 그러자 이 팀의 리더가 리우에게 소리치며 이곳은 그들의 홍리위안 팀의 소속이라며 숨지 말라고 했어. 이 말에 리우는 크게 놀랐어.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이전에 지오 도수이에서 만났던 친구였거든. 리우가 숨고 있는 동안 걔가 상대팀에 있는 소녀에게 가서 그녀를 안았어. 그 순간 소녀는 리우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바로 나타나라고 요청했어. 이제 우리는 조로 넘어가. 그녀가 점수를 얻고 있을 때 다른 팀의 2사람이 나타났어. 그들은 그녀를 유인하기 위해 이 점수를 미끼로 사용했어. 조는 이것이 그녀를 위한 매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2사람밖에 없으니 그녀는 그들과 맞서야 했어. 하지만 드완이 나타나서 그들이 그녀를 안다고 했어. 조는 그의 등장에 놀랐어. 나는 후안이 나타난 것에 놀랐고 그가 다른 팀에 들어갔는지 물어봤어. 그러자 그들의 상대 중 한 명이 개입해 자신의 정령 짐승을 보여주며 그들을 겁주고 나중에 물리치겠다고 했어. 그러나 드완은 신경 쓰지 않고 조안과 대화를 계속했고 이로 인해 상대가 화가 났어. 그는 자신의 정령 짐승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어. 하지만 그것은 드완의 고양이 정령 짐승 하임에 의해 패배했어. 이 모습은 조안에게 충격을 주었고 하임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어. 하지만 그녀가 가까이 가자 그의 큰 변화에 놀랐어. 그들의 적들이 다시 영혼 짐승을 그들에게 던졌다. 하지만 드완은 하이메를 사용해 그들을 물리치고 다른 영혼 괴물들을 찢어버렸다. 드완은 하이메에게 적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하이메가 그들에게 다가가 공격하려 차야 할 때 그들은 항복했다. 이로 인해 드와는 그들이 항복했으니 죽이지 않기로 했다. 하이메는 다른 영혼 짐승들로 돌아가서 그들을 먹기 시작했고 이는 조안을 놀라게 했다. 그래서 그녀는 드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하이메는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죽음을 극복했다. 그리고 그의 힘은 더 강한 세력에 가입하면서 증가했다. 그러자 드완은 조안에게 링카우 날개에 있는 것의 장점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의 락샤사 세력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강력한 세력이니 그의 멘토가 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안은 거부하고 드완에게 링카우 날개로 돌아가라고 요청했다. 루가 돌아온 이후로 그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돌아가면 팀의 성공에 완전히 자신이 있었다. 드완은 그녀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조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한 달 후에는 그들의 모든 애완 짐승들이 영혼 건축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그녀는 그가 믿지 않는다면 향기를 보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드완은 조안을 바보라고 꾸짖으며